이 건물은 제 세 번째 건물이고 이렇게 유사한 게 두 채가 더 있고요. 원룸이 29개 있고요. 밑에 상가가 4개 있고 한 1,50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땅은 얼마 정도의 매수? 200평인데 6억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짓는 데는 얼마 정도? 9억 후반대 든 것 같아요. 은행 지분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저기 옆에 배는 제 겁니다. 이거가 두 번째 배인데 서산 시골 살면 이거 많이 보는 배예요. 이거 엔진, 이거 배. 낚시하려고 쓰죠. 또 배는 네. 구매하는데 얼마 정도? 1,000만 원 이상은 들 것 같은데요? 멋있죠? 되게 자랑하고 싶었어. 이거는 드릴, 얘는 이제 그라인더 자를 때. 자, 내가 이거 세입자 민원 오면 이렇게 딱 들고 가요, 이렇게. 세입자가 뭐 고쳐달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들고 갑니다, 이렇게. 저는 46살 때 육아휴직 2년 하고요. 그 뒤로 사표 냈고 올해는 사표 낸 지 1년 됐고요. 올해 49입니다. 현재는 원룸 주인 아저씨가 본업이고요. 회로 하는 거는 주식을 하고 있고 네이버 카페 임대사업자 모임 운영자입니다. 그 카페 개설한 지가 한 10년 됐고요. 저와 같이 이제 원룸 집주인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여있는 카페고요. 그리고 또 블로그 은퇴일기라는 블로그 이렇게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공유 오피스 제가 차렸습니다. 기준은 진짜 하기 싫고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인데 돈 때문에 만나야 되는 거, 뭐 돈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이거로부터 탈출하는 게 뭐 경제적 자유 아닐까요? 금요일 저녁이 돼도 그렇게 뭐 기분이 좋지 않고 일요일 밤이 돼도 그렇게 우울하지 않은 그런 상태? 이렇게 되려면은 일단 뭐 돈에 얽매이지 않을 정도의 자산은 있어야겠죠. 삶에 돈을 벌지 않아도 뭐 자기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그 돈은 있어야겠죠. 저는 하기 싫은 일 안 하고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봅니다. 저는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주식 이렇게 하면은 활용 전에 계산해 봤는데 한 40억에서 50억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은행 빚은 다 빼고 그냥 순자산만 얘기한 겁니다. 총자산이요? 근데 대출은 제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순자산만 말씀드렸습니다. 월 현금 흐름이요? 뭐 한 2, 3천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7, 주식 3 이렇게 있고요. 여기 주식이라고 하면은 진짜 주식뿐만이 아니고 예수금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부동산은 원룸 건물 3채 있고요. 다가구 건물 2채랑 얘는 지금 2종 근생이거든요. 뭐 아파트 살고 있는 거 하나 있고요. 제가 사실 본캐가 이게 원룸 주인 아저씨인데 요새 지금 이제 규제가 좀 있는 게 취득세 중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더 매입하려고 하니까 이게 벌금 때려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서 더 이상은 안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뭐 이게 은행에 계속 돈은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는데 주식만 한 게 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또 주식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원룸 임대하는 게 뭐 스페셜한 뭐 그런 뭐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할 일은 없거든요. 주식 공부하는데 주식 종목 찾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32살 때 그 원룸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 집주인 아저씨가 돈을 얼마나 벌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이거 그 당시 전세에 많이 끼고 사면 저도 뭐 해봄직한 그런 금액이었어요. 대전에서. 그래서 뭐 32살 나이에 진짜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원룸 16칸이 있는 그 동네에서 제일 허름한 건물을 샀거든요. 그 당시에 건물 가격이 3억 8천이었고 제가 1억 3천을 가지고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나머지는 전세가 껴 있었던 거죠. 이제 허름하니까 이제 공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면 한 7시, 8시 되는데 거기 퇴근해서 이제 그때부터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뭐 이렇게 집을 수리해가지고 해놨더니 이제 저는 제가 몸으로 때웠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 5만 원 싸게 월세를 놨거든요. 그랬더니 금방 만실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 고치는 데는 웬만한 업자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전세가 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월세 받은 거랑 제가 이제 회사에서 월급 받은 거랑 좀 모으면은 이제 또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원룸 전세 한 칸이 2천만 원 정도 들어 있었어요. 한 칸에 2천만 원 정도 모이면은
이제 전세 이제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그거를 또 이제 월세로 바꿨죠. 그런 식으로 한 칸은 제가 살고요. 15칸을 그렇게 돌렸죠. 그랬더니 뭐 괜찮더라고요. 이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거 한 2년 정도 했더니 때마침 제가 독일계 회사 다녔는데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데요. 고민을 했죠. 아마 그 원룸 건물이 없었으면 그냥 다녔을 것 같아요. 목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 이거 받아서 건물 한 채 더 사자. 그래서 또 건물 한 채를 또 샀습니다. 예, 근처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나는 드디어 이제 선순환이 발생한다, 인생에. 근데 이제 너무 젊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녀야겠다 했는데 우연찮게 내가 살고 있는데 바로 옆에 그 SK 연구소에서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물 사고 나서 한 1년 안에 취직을 했었어요. 저만의 매수 기준이 있죠. 저는 일단 수익률이 15% 미만이면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원룸 다가구 투자하면 제 노동이 들어가거든요. 원룸은 이제 세입자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민원도 들어줘야 되고, 뭐 도장 찍으러 계약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15% 미만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한 20% 정도 되면은 이제 움직일 의향은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수익률이라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불가능한 수익률이 맞고요. 가끔 가다가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 물건. 빨리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혹은 이제 너무 낡아서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건물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저렴하거든요. 그런 건물을 이제 사서 리모델링을 싹 해서 시세와 동일한 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낡고 오래된 건물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낡고 오래된 건물에 왜 좋냐면은 사실 건축을 할 때 두 가지가 들잖아요. 하나는 땅값, 하나는 건물값이잖아요. 땅값은 일단 정해져 있고, 이제 나머지는 건물가가 이제 거의 없는 건물을 사는 건데, 사실 건물을 막상 지으면은 철근 콘크리트 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이 짓는 비용이 절반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낡은 건물을 사면 이미 건물값의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안전마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건물을 샀어. 근데 기존에 있는 이 철근 콘크리트를 못 써. 이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안전마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정답은 없죠. 봐야 아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겠죠. 건물을 만약에 내가 샀는데 바닥에 습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방바닥이 축축해. 그러면은 제가 건물 다시 짓지 않는 이상 그 습기를 못 올라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확인을 하죠. 그래서 뭐 장판을 들어본다거나 곰팡이가 있는지를 본다거나, 그래서 특히 1층 같은 경우에 전호실을 최대한 다 보고 몇 살지 말지를 결정하죠. 수익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익률이 커서 제가 지방을 추천하고 있고요. 서울은 땅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시세 차익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수익률은 얼마 안 돼도. 근데 하지만 저는 매달 당장 현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더 일단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 들어오는 현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해서 복리를 일으키면 어차피 미래 오르는 시세 차익만큼의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현재 수익률이 높은 이 지방 건물을 더 선호합니다. 주식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코로나 폭락 때 제 은행 통장을 봤더니 한 2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통으로 한 1억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15억 돼 있죠, 지금. 근데 이게 다 주식으로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원룸에서도 월세가 계속 나오고 또 회사도 다녔고 하니까는 그 돈들이 전부 다 주식으로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현재는 한 주식으로 한 1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국 주식을 먼저 시작했죠. 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한국 주식이 7, 미국 주식이 3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거 한 이유는 제가 한국 주식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환율이 지금 거의 1,400원대 갈랑말랑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환율은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비중은 줄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환전해서
이제 원화 자산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좀 했었고요. 수익률이 너무 만족스럽고요. 뭐 한 200종목 하는데 뭐 대박은 절대 날 수가 없고요. 이제 그 대신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장이 좋아서 좀 수익률 높지만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한 연평균 10%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블로그에 매달 1일 저번 달에 주식을 팔아서 얼마만큼 실현 수익을 냈는지 제가 다 정리해서 올립니다. 한 종목당 그 최대 비중을 딱 정해놓고 하는데 1,200만 원은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0개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흔히들 말하는 이렇게 백화점식 투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종목 자체가 주식이 위험 자산이잖아요. 한 종목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큰 돈을 이렇게 베팅한다는 것 자체가 제 투자 성향에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이게 분산 투자하는데 뭐 아무거나 사는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현금 흐름이 최소 5년 이상 꾸준한 회사,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는 회사, 현금성 자산이 계속 꾸준히 축적되는 회사, 이런 회사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